네, 오늘도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는 시각으로 분석해 주실 두 분을 여의도 1번지에 모셨습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의 숫자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9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가운데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금지하는 개혁안을 내놓는 등 자체 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뒤질세라 약 1시간 전쯤이죠. 조국 법무부 장관 역시 종합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취임 이후에 직접 처음 언론 브리핑까지 나서면서 검찰개혁에 매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조 장관과 윤 총장이 경쟁적으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마치 핑퐁 게임을 보는 듯한데요.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개혁 주도권 경쟁을 벌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도 사법개혁을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자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처럼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국회까지 저마다 검찰개혁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과 속내는 전혀 다르다는 해석도 나온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째를 맞아서 검찰개혁안을 내놨고요. 거기에 대한 분석을 지금부터 좀 두 분 전문가분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내놨는데 네. 눈에 띄는 부분들이 저희가 좀 익숙한 내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권혁기 전 원장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큰 틀에서 좀 평가를 해보면요. 이제 조국 장관 정국이라는 이 속에서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큰 수레바퀴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검찰이 특수부 축소, 공개 소환 금지, 뭐 심야 수사 금지 등을 이제 연이어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개혁 프로세스상 검찰은 이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네. 결국 제도 개선은 대통령령과 법무부의 규정, 개정으로 제도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의 의지 표현, 법무부 주도의 제도 개선이 이게 이제 맞는 방식인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조 장관이 표현했던 발표문 안에 이제 10월 달 안에 신속 추진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시절 또는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뭐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추진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검찰 내에 강한 반발이 부딪혀서 구호에 그쳤었고 검찰도 스스로 내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국민들께 검찰의 자정, 개혁을 여러 번 약속했지만 그 또한 구호로 그쳤었죠. 그래서 이번 기회가 검찰 개혁의 적기라는 청와대와 이제 법무부의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입법 과정이 아닌 대통령령과 법무부 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10월 안에 신속하게 추진하고 검찰도 이미 호응을 했고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에 찬성한다라고 맞장구를 친 꼴이기 때문에 과거에 누적됐던 이 검찰개혁 과제가 올해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결실이 예고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잠시만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 발표한 내용을 저희가 요지만 추려갖고 한번 보고 다시 이상일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한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부는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과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 시행합니다.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개편하여 필요 최소 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조국 장관의 발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 장관을 보는 국민들도 고통스럽고 불편한 그런 국민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가 오늘 발표한 저 내용 있죠.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표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부를 축소를 하고 형사부 공판부를 확대를 하고 심야조사 과거에는 자정 넘겨서도 했는데 네. 이제는 밤 9시 전에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조서 열람은 그 예외고. 이후에도 가능하고 그다음 공개 소환 금지하고 그 첫 번째 혜택은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수혜를 입었죠. 이거는 검찰의 그동안 무리한 수사 관행과 관련된 겁니다. 이제 피의 사실 공표 금지까지 포함해서. 네. 그러나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문제는 대통령도 그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이 조국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그것도 지금 10월 안에 하겠다니까 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지금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 혜택도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무리한 수사 관행은 원칙적으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예. 네, 인권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거에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를 해서 인권 침해를 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야 돼. 이거는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을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사실 조국 장관 수사를 간접적으로 지금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 정부 들어서 많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수사가 매우 지나쳐서 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4분이나 계세요. 그분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이 검찰개혁 이야기했습니까? 조국 민정수석 당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검찰개혁 이야기했어요? 이 비사실 공표 이거 하지 말라. 심야조사 하지 말라. 뭐 포토라인에 세우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서초동에 검찰개혁하자고 집회 소위 말해서 현 정부 지지층이 나와서 집회한 적 없잖아요.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와서 검찰개혁 이야기하는데 지금 법무부가 내놓은 걸 보면요. 이제 검찰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의 속뜻을 보면 법무부가 지금 검찰의 자체 감찰권도 이제는 없애고 1차로 감찰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검사들이 뭔가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법무부가 판단할 때 감찰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이게 검찰 수사의 독립성에 심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때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어요? 법무부가 감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검찰 개혁의 본질은요. 헌법과 같은 그 본질은 뭐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네. 권력의 입김에서 검찰이 자유롭게 어떤 성역도 두지 않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령입니다. 네. 그거를 하지 않은 채 수사 관행만 문제 삼아서 개선한다.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로 검찰 개혁을 하려면요. 법무부가 검찰의 장악력을 더 행사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 지금 정부가 내놓은 패스트트랙에 그래서 태워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 공수처의 경우에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에 앞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검사들도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이렇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권은 약화되지만 공수처가 신설이 돼서 권력형 부패에 대해서 다룰 텐데 공수처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입김을 행사해서 대통령한테 권력의 칼을 더 하나 쥐어지는 셈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정한 사법개혁이고 검찰개혁입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세요. 검사들을 임명을 소위 말해서 권력자가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통령이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 이거 행사하지 않도록 해야 진정한 검찰 개혁이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권력이 검찰의 입김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런 가운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이 개선되는 거. 이렇게 돼야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수사 관행만 지금 핑계로 사실은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의원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하시는 중에 뭐 여러 가지 예. 다음 질문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박가영 앵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죠. 그래서 이 의원께서 좀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네, 네. 지금 검찰 개혁 안들도 예전부터 다 나왔던 거고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조국 장관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이게 시점적으로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조국 가족 일가에 대한 수사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이죠. 뭐 조국 가족 일가 수사에서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들이 다 드러났고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 가족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받고 있는 범죄 여부가 몽땅 다 무죄다. 이렇게 믿어서가 아니라 네. 장관 일가도 저렇게 수사를 하는데 하물며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냐라는 오히려 지금 위기감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검찰 개혁에 예. 대한 요구가 국민들로 분출했다고 보고요. 뭐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의 중립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나 문재인 정권 때를 보면 검찰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사건을 계기로 정권은 검찰권에 대해서 네. 이 손을 놓는 그런 평가로 많이 귀결됐습니다. 저는 이번 조국 장관 일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권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검찰을 우지자지하려고 하는 네. 그런 행태로 진행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실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엄정한 수사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오천 조카 구속됐죠. 조국 장관 동생도 좀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네. 이제 밤 그리고 늦게 예. 부인도 보도에 따르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관의 일가족이 다 모두 다 구속될 위기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수사를 검찰이 움츠러들어서 봐주기 수사라고 평가하기에는 현실은 그 지적과는 좀 차이가 많다 저는 이렇게 너무 보고요. 많이 왔죠, 지금. 네. 예.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네. 가고 개혁은 또 개혁대로 진행돼야 되는 게 지금 국민들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조국 장관의 발표를 놓고 지금 카메라 앞에서는 뭐 저희가 접했던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다 다른 얘기들이 이제 카메라가 꺼지고 나서 얘기를 했다는 게 사실 이달 중에 빠르게 시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권 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장관 가족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관성이 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왔고요. 거기서 조 장관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제도를 법제화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정확히 맞는 답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질문에 대한 그런 답을 내놨다고 하거든요. 조 장관 이야기는 사실은 좀 믿기 어려운 것들이 가족의 수사가 성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가족들이 성실한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 했지만 지금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은 어떻습니까? 부인 정경심 교수의 지금 조사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날도 8시간 하다가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고 해서 일찍 귀가를 했죠. 그 첫날 실제로 조사받은 시간은 점심시간, 뭐 변호사 상의 시간 다 빼면 한 5시간 정도. 5시간,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조사 때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첫날 조사할 때 소위 말해서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조사는 내가 첫날 조사한 거 한번 읽어보겠다 해서 그거 읽는데 11시간 걸렸어요. 실제 조사는 2시간 4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 조사 동안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진 거는 7시간 4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일반인으로서 이런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 같으면 긴급 체포될 상황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런 조사 과정, 그다음에
조국 장관 동생이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내가 뭐 허리를 다쳐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실질 심사 못 받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 이런 검찰청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조사, 황후조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이 이번 조국 장관 가족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까? 네. 이전에 과거 정권에 대한 조사에서 그 수사 관행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네. 지나쳤죠. 그러니까 목숨을 끊은 분들이 4분이나 된 거죠. 그때 검찰개혁 입도 뻥긋 안 한 정권입니다. 이제 와서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 어땠습니까? 작년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할 때 검찰의 특수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특수부가 아주 일 잘하고 있다. 그래서 특수부 축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특수부를 축소하지 않은 내용의 소위 검찰개혁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되고 그게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런데 본인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니까 특수부를 축소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불성설이죠. 앞뒤가 안 맞는 이 거예요.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네,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지금 10월 중에 빨리 소위 오늘 발표한 내용들을 이제 내부 규칙이나 이런 걸 개정을 통해서 또 일부는 제정을 해야 됩니다. 네. 확정을 하겠다 하는 건데 그 일부 당장 이제 심야 조사를 9시 이후에 못 하게 된다. 아마 네. 오늘부터 정경심 교수한테 적용되지 않겠어요? 공개 소환 검찰이 안 하겠다 해서 그 첫 번째 적용된 분이 정경심 교수예요. 네. 그 피의사실 공표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장관이 지금 마치 그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지금은 시행하기가 뭐하다고 그랬어요. 네. 그 조국 장관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가 10월 중에 제정이 된다. 네. 그러면 조국 장관 가족이 제일 먼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국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네. 조국 장관이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TV 중계되는 기자간담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 딸 단국대 입시 논문과 관련해서 네. 제1저자로 등록된 거 고대에 제출되지 않았다. 네. 그 제출된 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조국 장관의 이런 말씀을 네. 국민들이 제대로 믿기가 어려워요. 지난번에 조윤선 전 여가부 장관이 소위 말해서 장관 때 수사를 받게 될 때 조국 장관 트윗 날렸죠. 무슨 염치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내려오라. 그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에서 성찰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장난입니다. 성찰은 무슨 성찰입니까? 그래서 조국 장관이 적당히 말로 지금 변명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 국민 다 보고 있다 이런 지적하고 싶어요. 네, 조국 장관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다양한 주제와 너무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검찰개혁 오늘 이 사안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한다면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보면 국민들도 비슷한 시각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검찰의 수사 관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겠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간다. 이런 쪽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표를 던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오비락처럼 오해를 받을 상황은 아니겠느냐라는 또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권혁기 관장님 말씀을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어는 보입니다만 이제 한 가지 명료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은 그 부인 정경심 교수는 이미 검찰로부터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네. 기소된 피의자는 재판에서 검사와 동등한 징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조국 장관의 부인이라고 해서 봐주기 수사를 해서는 안 되지만 네. 조국 장관의 부인이니까 피의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누려서도 안 된다. 이것도 저는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당의 여상규 법사위원장,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실 겁니다. 어제 국감장에서의 발언이 좀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논란이 된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넘겨보겠습니다. 누가 감을 질러? 뭐야? 이런 듣기 싫으면 기마가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위원장 뭐야 이게 도대체?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위원장 자격 있는 거 이게?
네, 사실 저희가 법사위 연결했을 때 흔히 보던 광경이긴 한데 이번엔 좀 막말까지 더해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법사위원장이시잖아요. 그리고 저 발언을 한 장소가 국정감사장입니다. 남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 패스트트랙이 아니죠. 그 선진화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제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의 권능을 가지고 남부지검장한테 훈계하듯이 수사하지 말라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한국당이 뭐 검찰 개혁, 제도 개선을 가지고도 무슨 검찰에 압박을 가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본인은 아예 저렇게 대놓고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 외압이라고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 명백한 외압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경원 대표가 부적절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또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외압을 한다고 지적하는 민주당 의원에게 이제 욕설까지 해서 더더욱이나 이제 많은 질타를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민주당이 윤리위에 제소를 했는데 저 장면이 생생하게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심의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여상규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일단은 그 송기현 간사의 권고를 받고 사과는 했는데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그런 검찰에 대한 얘기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역시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오늘 오전에 밝혔는데 한국당 입장까지 같이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며칠 전 황교안 대표가 소속 의원에게 출석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더니 어제는 소속 의원이 국감장에서 본인 등에 대한 수사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명백한 수사 청탁이며 참으로 모렴치한 피고발인의 언행입니다. 그래서 그 욕설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윤리 제소까지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 위원장들의 매우 편파적인 진행들이 지금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입장을 듣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여상규 위원장의 발언 그 파문이 뭐 이 의원께서는 국회 의정 활동 하셨으니까 네. 어느 정도로 지금 사실은 확대될 거라고 보십니까? 역설을 한 거는 명백히 잘못됐죠. 그러니까 아마 흥분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네. 본인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제 한 뒤에 사과를 했는데 네. 예. 뭐 방송 카메라를 통해서 다 중계가 된 상황이고 속기록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정말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하는 게 옳다. 예. 그리고 여상규 위원장이 이야기한 그 선진화법과 관련된 수사 있죠. 네. 이게 이제 정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발단이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문제, 그에 네. 대한 그 불법성을 지적을 하고 저지하는 가운데서 게다가 이제 다른 문제도 아니고 내년 선거에 총선의 어떤 규칙을 정하는 예.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인데 한국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그게 일방적으로 올라가니까 정치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막으려고 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와 네. 관련해서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것이 국회 안에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 많은 고소고발 사건이 그와 관련해서 생겼는데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를 하는 게 일단 옳다. 네. 그리고 여야 간의 국회를 20대 국회는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하나의 소위 말해서 초석을 놓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근데 이게 물론 그와 취하가 별개로 돼도, 예. 그와 별개로 수사는 이루어지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지도록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한국당이 협조할 대목에서는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한국당이 그 발단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고 네. 여야 간의 고소고발 취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들이 또 수사에는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될이라고 저는 검찰이 생각을 감안을 하는데. 할 거다. 네. 예. 그런데 아직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서로 이제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여야가
아직은 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소고발 취하 문제는 취하 문제대로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 다만 여상규 위원장의 저런 과도한 발언, 뭐 이런 것들은 부적절했다. 네. 그리고 윤리로 가느냐 마느냐 문제인데요. 저는 가도 안 가도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국회 윤리가 유명무실하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많은 예. 윤리에 올라간 지금 의원들이 있잖아요.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윤리에서 제대로 그걸 다루고 징계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네. 국회 윤리가 유명무실하다라는 전 의원의 그 말씀이 왠지 이렇게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국회 국정감사,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제 반환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제 여상규 위원장의 발언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전반적인 20대 마지막 국정감사의 현 주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글쎄요, 모두 다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일 수도 있겠으나 너무 이제 조국 장관 전국에 이제 매몰되는 모양새가 비춰지고 있죠. 네.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라든가 주요 정책 또는 입시 정책 등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 정책 감사도 병행이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좀 알려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몰되고 있는 모습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게 조국 국감으로 네. 흐르고 있다.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시나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오늘 정무위에서도 금융감독원장을 예. 상대로 금융감독원도 조사는 제대로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금융감독원장이 검찰이 하고 있으니 우리는 사실상 거의 안 하고 있다. 근데 그 답변도 좀 무책임해 보여요. 네. 어찌됐든 조국 장관 가족 문제가 국민의 최대의 관심사고 워낙 의혹이 많고 또 크기 때문에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 건 현실입니다. 다만 저도 이제 의정활동 해봤지만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 중에 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에 계신 분들이 놀래요. 자기들이 감추려고 했던 거, 자기들이 몰랐던 것들이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다 그걸 밝혀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하나 둘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죠. 물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말로만 하겠다고 그러고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하나 둘이라도 개선이 되면 그게 국민들한테 작은 보탬이라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활동들은 물론 언론들도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조국 장관 기사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국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원들의 그 활동 내용들은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권혁기 전 춘추관장 모시고 대담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